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주목받는 종목이 있다. 바로 코엘 패션. 코엘 패션은 독특한 사업 전략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데 과연 코엘 패션 투자 가치는 얼마나 될지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기자의 촉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기업에 대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여전히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기자님 오늘 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이다, 봄 날씨 같은 가을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겨울 같네요. 이런 날을 굉장히 좋아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겨울을 즐길 네. 수 있는 업체, 오늘의 주인공 누구죠? 네, 오늘은 패션 업체들 중에서도 이제 상장주를 좀 살펴보면 코엘 패션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겨울이면 특히 이제 그 옷들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은 또 비싸요. 네, 두꺼워지면 단가가 높아지는데 특히 11월, 12월 초순, 11월에서 12월 초순에 아주 추워지면 상당히 패션 업체 입장에서 좀 반갑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울렛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아울렛 이런 것들 언제부터 이제 세일 들어가나요? 보통 보면 12월 넘어가고 1월 되면 이제 그때만 아울렛에서도 막 반값 세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겨울옷이 원래 나올 수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상반기 그러니까 봄쯤에 이미 기획이 들어가서 생산까지 막 마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점이 10월부터 11월, 12월 이렇게 되는데 10월은 너무 이르고요. 네.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좀 겨울 초입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때 이제 추워지면 겨울옷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겨울옷 사야지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추우니까 바로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패션 업체 입장에서는 올해 첫 장사가 잘 순항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날에는 패션주를 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중에서도 상장사에서 어딜 봐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코엘 패션입니다. 네. 지난 2년 전인가요? 정말 극심한 추위 때 네. 그때 유통주 안에서 의류주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어요. 네.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 코엘 패션을 오늘 살펴보자고 했는데 기자님이 취재를 많이 다녀왔던 회사라면서요. 네, 저는 한 수년간 수년간. 예, 네. 회장님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수년간 계속해서 봤고 네. 여기가 롱패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롱패딩을 만약에 기획할 수 있는 회사로 치면 단기간 내에 국내에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네. 빠른 시간 내에 롱패딩을 만들 수 있는 회사, 기획해서 만들 수 있는 회사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기획력과 또 그 실행력이 굉장히 빠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엘 패션은 어떤 회사인지 신세계 출신 이순섭 회장이 2002년에 창업한 회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순섭 회장이 그 전에 신세계그룹에서 한 10년 동안 MD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이제 본인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게 2002년인데 창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적자가 없었다.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 패션 업계에서는 좀 신기한 회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패션 회사를 계열사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화학, 그러니까 대명화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대명화학이 또 이 이순섭 회장이 있는 코엘 패션에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또 날개를 달게 됐죠. 그래서 코엘 패션과 대명화학이 함께 이렇게 공동 경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한 번도 적자가 없었다. 네. 실적이 어땠는지를 저희가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일단 3분기 네.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제가 취재했던 때가 2017년 때였는데 2017년에 3천억을 이미 넘었어요. 매출액이. 근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20% 네. 이렇게 했었고요. 지난해에도 거의 4천억대, 그러니까 3,990 이런 정도였으니까 거의 4천억대 가깝게.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761억. 그러니까 4천억 매출인데 761억의 영업이익이니까 굉장히 거의 한 15% i상의 이익률을 내는 건데 네. 이거는 패션 업계에서 그동안 보기 힘든 그런 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도 더 좋습니다. 네. 4,348억 증권사 컨센서스인데 네. 여기에 영업이익이 824억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니까 코로나인데 이거 괜찮겠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굉장히 끄떡없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이례적이네요. 올해 코로나 여파에도 네네.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유통주들의 경우에는 좀 힘들었을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회사에 가봤는데 네. 한번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경영 어록이 아예 그냥 프린트가 돼 있어서 직원들이 누구나 오면 일단 받아요. 경영 어록을요. 경영 어록이 근데 그 경영 어록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근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좀 소개를 해보면 네. 누가 알아달라고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프로다. 프로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필을 제대로 하라. 그런데 공적인 어필을 공적으로 하라. 사적인 일을 공동하여 어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철살인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순섭 회장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한테 그대로 다 이렇게 익히고 그래서 직원들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라서 이 회사가 이제 패션 유통 사관학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경영 방식을 쓰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속 정확 그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또 새로운 시도하고 실패하면 바로 접고 이런 그 사내 분위기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되게 재밌게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라이선스 사업입니다. 보통 우리 라이선스 사업하면 뭐 그 외국에 있는 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막 엄청 크게 뭐 백화점에도 입점하고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틈새 라이선스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디다스, 리복 뭐 이런 그 유명 그 스포츠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포츠 브랜드가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안 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 업종에 보면 이제 속옷 이런 건데 혹시 홈쇼핑에서 보면 네. 그 유명 브랜드의 속옷을 네. 그 홈쇼핑에서 계속 저기 세트로 해서 밀어내기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세트로 판매하는 속옷 상품인데 뭐 아디다스를 붙였다가 뭐 리복을 붙였다가 푸마를 붙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대박이 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 푸마랑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라이센스를 그냥 스포츠 의류가 아니라 속옷 쪽으로 라이센스를 그렇죠. 했다는 브랜드 거예요? 사용권을 갖고 와서 그 브랜드 사용권을 이제 종전에 있던 스포츠 브랜드가 하지 않았던 그런 복장이나 업종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를테면 아디다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롱패딩이 한참 잘 되는데 사람들이 아디다스를 입고 싶잖아요. 네. 그 롱패딩을 입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품절이 돼서 구하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디다스 골프라는 브랜드의 네. 라이센스를 갖고 와서 아디다스 골프에서 롱패딩이 전 세계에 없으니까 그걸 붙여서 또 홈쇼핑에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브랜딩을 잘 마케팅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틈새 시장을 놀리는 게 네네네. 코엘 패션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쨌든 한국에서는 뜨고 있는 어떤 특정 복종이 있는데 네. 그 복종을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뭐 시도를 하지 않고 라이센스는 갖고 있지만 그 라이센스 소유권 회사가 다른 데서는 쓰지 않고 한국에서는 쓰는 인기 있는 그런 복종 네.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 사용권에서 이 복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계속 홈쇼핑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비단 뭐 무슨 그 속옷만 있겠습니까? 네. 뭐 여행 가방도 있을 수 있고 또 골프 있을 수도 있고요. 골프도 있을 수 있고 뭐 코스메틱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브랜드는 이제 그동안 지갑만 하던 브랜드였는데 네. 저희가 신발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신발을 만들어서 대박 내고 정말 그래서 잘 파는 회사, 라이센스 사업을 정말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는 회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공략을 하려는 회사들이 많은가 봐요. 많은 브랜드를 인수하던데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네. 정체성을 잃는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유명 브랜드를 갖고 와서 네. 그 브랜드에다가 없던 그 업종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성장을 시켰던 게 이제 1세대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남 브랜드 좋은 일 시키는 거 대신에 내가 내 브랜드의 소유권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어차피 잘 파는 이제 방법들을 알았으니 내 브랜드를 많이 갖고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IP라고 하는데요. 네. 내 IP를 많이 확보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업종에다가 붙여서 팔아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진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 골프웨어 브랜드 페어라이어를 소유하고 있는 CFDA를 인수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골프웨어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데 이때 아다바트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코엘 패션에서 최근입니다. 근데 여기 아다바트라는 골프 브랜드에서 스웨터를 만들었는데 롯데 홈쇼핑에서 1시간 만에 24,000장을 팔아냅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1시간 만에 22억치의 매출을 올려버리는 거죠.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기록인데요. 여기 롯데 홈쇼핑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대기록이라고 이렇게 남겨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코스메틱 브랜드죠. 코트리 지분 62%를 샀고요. 핸드백 브랜드 옘스코르, 또 최근에 붕크, 헬레나 앤 크리스티 이런 잠재력 있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인수를 해서 이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양한 업종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홈쇼핑이나 다른 채널에 또 파는 식으로 정말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코엘 패션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75% 상승한 5,82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점을 말했으니까 코엘 패션의 한번 약점도 꼽아볼게요. 무엇이 있죠? 약점도 역시 라이선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라는 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라이선스의 소유권은 누가 있어요? 결국 그 본 브랜드사였죠. 네, 본 브랜드가 라이선스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매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잘 팔았으니까 올해 또 잘 팔아볼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코엘 패션을 이렇게 해서 잘 하니까 이런 라이센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라이센스 피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엘 패션을 따라하는 업체들 때문에 전 글로벌 브랜드의 라이센스 피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코엘 패션 입장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엘 패션은 그 라이센스가 종료돼도 다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브랜드 업체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와서 저희하고 같이 합시다. 뭐 화장품, 골프 이런 것들 새로운데 진출하는데 코엘 패션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생산, 영업 시너지가 나는 그런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브랜드와 라이센스 사업을 하겠다. 이게 열려있는 사고이고요. 또 잠재력 있는 브랜드는 계속해서 사버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수합병이나 이런 쪽에서 코엘 패션 이름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더웨어에선 퓨마, 아디다스, 리복이 있고요. 그 외에서도 자파 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네. 엘로와도 라이선싱을 맺고 있는 코엘 패션입니다. 이들의 행보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시고요. 박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